일동 차렷 경례.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 교재 일단 페이지 몇 페이지를 한번 펴보시냐면 그냥 한번 페이지 펴시오 그러면 빨리빨리 넘겨보시라고. 56페이지를 한번 펴보셔봐. 얼른 그냥 강의 시작하기 전에 56페이지 펴셨나? 그러면 거기 보면 103조 조문만 한번 읽어보고 말 거예요. 내가 혼자 읽을 테니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이렇게 나오지? 그 무효라는 말 때문에 그것만 한번 신경 쓰시고. 자, 넘겨봐. 또 페이지 몇 페이지 펴시냐면 69쪽을 한번 펴보셔. 60 빨리 펴보셔봐.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나와요. 104조 나오나? 자,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교금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뭐냐면 지금 앞에는 무효로 한다 해서 그 앞에 무효 사유를 언급해 놓고 무효가 되었을 때의 효력을 책에다 써놓은 것이야. 그러니까 무효가 되었을 때의 효력을 책에다 써놓다 보니까 무효에 적용되는 공통된 효력을 저 뒤에서 언급해 놨거든. 그리고 앞에서는 무효의 효력을 조금씩 언급하다 보니까 매우 어려워 보인다 이 말이야. 그러므로 오늘은 무효에 생기는 효력을 얼른 1시간 동안 배우고 다시 앞으로 가려고 그래요. 자, 페이지 140페이지, 146페이지를 펴보셔. 페이지 146페이지 펴봤더니 그냥 듣고 계시면 돼.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나오죠? 그럼 여기 보면 이 목적에서도 무효 사유가 나오는데 지금 어디까지 갔었냐면, 자, 우리는 목적에서 유효가 되려거든 확정 가능해야 되고 뭐 학과 적타에 오지 않았어. 그러면 타당성이 없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하다 보니까 무효였을 때 생기는 효력들이 쭉 나오더라 이거야. 그래서 자, 무효가 되려거든 무효 일반을 먼저 살펴보려고 그래. 그러면 무효로 알려거든 일단 계약이 성립되려거든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거 일반적 성립 요건으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다는 거 알잖아 지금. 그리고 그것이 유효가 되려거든 여기에 효력 요건을 갖춰야 되고 당사자의 다 같이 권의행, 확가적타, 일치무하자 이런 요건을 갖추어야만 유효가 된다고 하지 않았어? 지금 그런데 어디 하고 있었냐면 목적에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법률행위는 무효다 이거 배웠던 거야. 그럼 무효였을 때 어떤 효력이 생길 거 아니야. 그래서 무효였을 때 어떤 효력이 생기는 것을 앞에서 언급하다 보니까 뒤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효력을 배워버리면 더 쉬울 텐데, 그러면 이제 뒤에서 배우면 여러분들이 앞에서 하던 내용을 뒤에 가서 한번 배우고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불만이 생겨. 아따 왔다 갔다 하네. 근데 지금은 무효의 일반적 효력을 배우고 앞으로 가면 훨씬 쉬워질 때가 됐기 때문에 내가 기다린 거야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 자 140페이지를 봤더니 제목으로 한번 봐요. 다 같이 무효와 취소. 그럼 여기 봐. 그럼 뭔 얘기냐면 계약이 성립이 되어서 효력 요건을 갖추면 유효가 되거나 무효가 되는데 효력 요건이 결여되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정해진다 그 말이야. 효력 요건이 결여되면. 설득돼? 그래서 효력 요건이 결여되면 무효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될 수도 있고 그 얘기야. 그럼 여기에 무효와 취소 사유는 그냥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만 생기거든. 그런데 우리 지금까지 제한 능력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 배웠지? 생각나? 그 다음에 의사표시에서 착오로 사기당해서 강박에 의해서 의사를 표시했으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된다고 해서 자, 일단 법률행위가 성립이 되면 법률행위는 형제가 아니 자, 또 여기 가면 또 어려우니까 일단 법률행위가 성립이 되려거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 그러면 법률행위가 성립이 되려거든 세 가지가 있어야 될 텐데 세 가지가 있다고 해도 의사표시를 할 때에 서류를 작성해야 할 텐데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의사표시했으면 그 상태를 불성립 또는 부존재라 이런 말을 쓰지. 그리고
일단 성립이 되면 그때부터 유효냐 무효냐 취소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맨 밑에 한번 보자. 일단 여러분들 일단 146페이지 맨 밑에 봤더니 맨 밑에 동그라미 2번을 보는 것이야. 자, 무효는 시작. 무효는 법률행위가 거기서 밑줄 그으셔봐. 성립된 것을 전제로 함으로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은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가야 되지만 다음에는 그런 거 공부하지도 않아. 이게 뭔 얘기냐면 여기 봐. 성립 요건을 갖추어서 유효냐 무효냐 뭐냐 이런 말을 쓰려거든. 일단 성립은 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 돼. 성립이 안 되면 그걸 뭐라고 하더라? 불성립. 다시 한번 불성립. 부존재. 그러니까 여기서 자 거기다가 내가 이렇게 얘기해. 유언을 할 때는 요양병원에 계시는 아버지가 유언을 할 때는 말로만 해야 돼. 문서로 작성해야 돼. 근데 문서를 작성하지 않고 유언을 했지 그 상태를 무효라고 그래. 불성립이라고 그래. 그렇게 생각하라고 이게. 그러니까는 나봐. 불성립과 무효는 같아 달라. 그렇게만 구별하시라는 거야. 계약이 체결되고 나서 유효 무효 문제가 생기는 거지 계약이 체결되지도 않았다면 유효 무효 문제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동의해? 이렇게 됐네. 그럼 일단 성립이 되면 계약은 네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다 같이 유효 무효. 유효 아니면 확정 무효로 나누어져. 그런데 중간에 유효기는 유효지만 나중에 취소하게 되면 무효가 될 수 있는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행위라고 한다니까. 그러면 자, 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에서 생겨. 그런데 아까 당사자에서 유효가 되려거든. 다 같이 권의행,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될 텐데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을 미피피라고 하지 않았어?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을 제한 능력자라고 했고 제한 능력자 행위는 일단 유효로 했다가 취소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 말이야. 다시 한번 제한 능력자. 그러므로 계약이 성립되려거든 유효냐 무효냐는 무효가 생기는 사실은 5층에서 생겨.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대리 조건. 근데 지금 목적하다가 지금 이쪽으로 온 거예요 이게. 설득돼? 그래서 당사자에서 제한 능력자 행위는 이렇게 가고 의사표시에서도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이루어진 법률행위는 불확정적 유효를 했다 그런 얘기야 이게 설득이 됐냐고. 그러니까 일단 성립과 불성립과 차이 아셔야 돼. 여러분들 맨 밑에는 이제 해결을 했어. 그래서 맨 위로 올라가 보자. 위에 무효 취소. 자, 여러분들 교재 146쪽에 맨 위로 올라가 봐. 제목. 서설 다음에 01번에 가로 1번에 다 같이 무효와 취소의 구별. 눈이 왔나? 그럼 여기 요것과 이것은 어떻게 차이 나냐 그 말이야. 무효와 취소의 구별은. 그래서 다시 되돌아가 보면 일단 계약이 성립이 되어서 효력 요건을 갖추면 유효가 되는데 효력 요건이 절여되면 무효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무효로 할 것인가 취소로 할 것인가는 그냥 입법 정책의 문제이고 입법자들의 마음이다 아시면 돼. 그럼 여기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자 여보다 제착사강. 인터넷 보면 제착사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제착사강 허가해야 돼. 아까워서 하나 안 넣어? 강박과 사기는 다른데 이렇게. 그러므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몇 개야 지금? 4개. 오케이? 다시 한번 가보자. 그러면 성립이 되어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몇 개라고? 당사자에서 나와 안 나와? 어쩔 때는 지금은 그래. 지금은 내가 여러분들 설득시키려고 5개 해주지만 5월달 가서 모르잖아. 그러면 그 머리를 어떻게 인생 살아갈래? 이제는 핀잔 든다고. 여기 봐. 당사자의 제한 능력자 나왔잖아. 이게. 여러분들이 뿌리를 잘 모르면 안 돼. 뿌리.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할 때는 이렇게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유효 무효를 판단할 때는 당사자에서 유효 무효 아무리
여기서 의사표시에서 다 요건 갖췄어도 당사자에서 술 먹어버리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에 다 같이 제한 능력자 하나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 목적에서 취소 사유 생겼어 안 생겼어? 그걸 문이 목적에서 여기 목적 여기 한번 봐. 여기서 취소 사유 있냐? 없잖아. 의사표시에서 있어 없어? 3개. 이 근거를 잘 알고 계셔야 돼. 당사자에서도 취소 사유 몇 개 있었어? 1개. 다시 한번 권리능력자, 의사능력자, 행위능력자. 근데 행위능력이 없는 경우로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일단 미성년자의 행위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효로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매매했어도 일단 유효를 해놓는 것이 미성년자를 보호해줘. 아, 쓰지 말고 오빠가 쓰시오 그러면서 막 딴뜻이 펴고. 생각해. 미성년자, 만 19세에 달하지 않는 자를 미성년자라고 하거든. 그럼 미성년자가 토지 매매했으면 무효로 하는 게 미성년자를 보호해줘, 유효로 하는 게 보호해줘. 유효를 했다가 미성년자가 불리하면 무효로 만들어버리면 되잖아. 이런 생각을 하시라고. 됐지? 그래서 어디 이제 되돌아가서 어쨌든 간에 여기서 무효로 할 것이냐 유효로 할 것이냐도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대리 조건에서 나와.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 가도 못했어. 여기 가도 못했다고 지금 맨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지금 다른 학원은 벌써 다 끝나고. 근데 그것이 좋은 게 아니더라 이가 내가. 나라고 해서 막 날아가지 못하겠어? 그런데 민법은 체계를 갖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래. 유튜브 보니까 뭐 기출문제 옛날에 어려운 거 하지 말자라고. 그런데 기출문제 냈던 이유가 있거든 교수들이. 그래서 민법은 그래요. 적어도 기본을 무시한 시험은 나오지 않았어 다. 그래서 기본이 뭐냐면 이게 무효사유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냐 이것도 출발점을 잘 알아야 돼. 만약에 대리 여기서 배울 텐데 다음 주에 배우거든. 대리에서도 아무리 대리권이 있었다 하더라도 여기서 무너져 버리면 왕창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리자. 그래서 이걸 먼저 가르쳐 준 것이야. 그래서 여기서 같이 1층, 2층, 3층, 4층, 5층짜리 건물 배운다고 하지 않았어. 어디 그러면 확정 무효 사유는 몇 가지에서 생기겠어? 무효 사유는 눈치가 여기서도 생기겠지. 아직 못 가서 그렇지. 여기서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다 생겨. 다시 한번 대리권 없음 이렇게 다 생긴다고 지금. 근데 지금 여기서 하다가 여기 지금 가고 있어.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는 민법에서는 무효였을 때 효력이 생기는데 그걸 이제 지금부터 배우자는 것이야.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무효인 행위와 취소할 수 행위를 구별해야 되는데 여러분 체계는 뭐라고 되냐면 1번 한번 보자. 1번 무효와 취소의 구별 나오잖아. 근데 거기에서 동그랗게 이에 비하여 취소는 그 네 번째 줄 한번 보셔. 네 번째 줄. 이에 비하여 취소는 일단 법률행위는 유효이다 나오나? 거기다가 밑줄 그어봐. 일단 유효를 이렇게 써. 거기다가 여러분 메모해 놓으시고 일단 유효를 쭉 위로 빼. 위로. 그리고는 뭐라고도 하냐면 불확정 유효 이렇게 얘기해. 불확정 유효. 일단 유효를 뭐라고 한다? 불확정 유효 또는 유동적 유효다 이런 말도 써. 그러니까 이렇게 아셔야 돼. 일단 유효는 유효요 아니요? 유효 맞아. 근데 확정적으로 유효다. 잠시 유효다. 그것을 불확정적 유효라고 한다 이거야. 그러면 이렇게 돼.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이것을 나중에 무효로 할 때 쓰는 말을 취소라고 하고 이건 의사표시야. 그러니까 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와 무효인 행위를 구별해야 되는데 그렇게 구별하지 않고 취소와 이걸 구별했단 말이야.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이것과 이것을 구별해야지. 이것과 이것을 구별하면 대상이 달라졌잖아.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을 구별하면 안 되고 이 행위와 이 행위를 구별해야 돼.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일단 유효이고 취소라는 말을 하면 무효가 된다. 그런 얘기야. 취소라는 말을 하면. 읽어보자. 일단 유효이나 취소권자가 취소라는 말을 하면 그때부터 무효요. 소급해서 무효요. 거기다 몇 줄 것이요. 소급해서 이 말은 처음부터 그런 뜻이야.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만 써놓으면 돼. 처음부터 이렇게 소급한다 그 말이 무슨 뜻이라고? 처음부터 이렇게. 그럼 여기 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이 11월 11일 날 갑이 제한 능력자에서 11월 11일 날 그러면 11월 11일 날 계약을 했는데 여기 봐. 우리는 매매 계약 한 날은 항상 언제예요? 11월 11일 날 그냥 우리 처음 만난 날이니까 11월 11일 날 매매했다고. 근데 나중에 이 제한 능력자가 12월 11일 날 이렇게 우리에게 취소하면 취소한 때부터 무효다고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무효다고. 그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소급해서 그럼 외워줘야 돼. 다음에 시험에 한 문제 나오니까. 그럼 여기서 수험생 여러분 나 봐. 자꾸 다른 짓 하지 말고 이제는 그때는 내 3주 동안에는 딴짓 하고 물어보면 내가 따뜻하게 대답해 줬지만 지금부터는 그럴 여유가 없어 이제는. 그러니까 여기서 잘 봐. 여기서 유효가 무효로 변했잖아. 지금 효력이 변했어 안 변했어? 변했으면 이제부터는 소급효가 있다. 하나 배우는 거야 기술을. 그럼 여기서 유효가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지금. 그럼 이걸 추인이라고 하는데 추인은 유효가 유효로 변해서 바뀌지 않았어. 그랬으면 소급효가 없다. 하나 기술을 배우는 거야 이제 법적 체계를. 그럼 여기서도 불확정 무효가 확정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고 확정 유효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불확정 무효가 확정 유효가 되면 효력이 변했어 안 변했어? 외워본다. 변소 있다. 이것이 이렇게 가는 이유는 몰라도 돼. 지금은 배우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 불확정 유효를 확정 무효로 한다는 말을 취소라고 하고 불확정 유효를 확정적 유효로 인정하겠다는 말을 추인이라고 하거든. 동의해? 그러면 추인하면 자 여기서 아까 갑이 매매 계약을 했는데 11월 11일 날 한 거야. 근데 미성년자가 그럼 여기서 12월 11일 날 추인하면 내가 유효로 인정하겠다 추인하면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확정 유효가 돼. 추인한 때부터 확정 유효야. 그거 시험에 나온다는 것이야. 또 눈빛이 다시 한다.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소급한다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지금은 소급한다와 소급하지 않는다를 다 같이 비소급적, 소급적. 그래서 다음에 외워주면 돼. 예를 들어서 소급표가 있는 것은 재수생들 다 같이 무권토 취치해 써보자. 그래서 소급한다 밑줄 그으셔봐. 소급한다. 아까 소급한다 밑줄 그었지? 거기다 메모하시고 이렇게 써버려. 소급한다에다가 메모하시고 여기다가 뭔지 모르지만 자, 무권, 토, 취, 해 이렇게만 한번 써봐. 이렇게 소급한다에다가. 그럼 여러분들 스피드 체크 갖고 오셨어? 그거 항상 보셔야 돼. 스피드 체크 몇 번을 보시냐면 다음에 공부할 때 보시라 그 말이야. 그 스피드 체크에 2장 넘겨보면 3페이지 보면 23번이 있어. 23번. 여기 3페이지 23번. 찾으셨어? 23번 봤더니 소급표 나오지. 그리고 23번에 다 같이 무권토 취취해. 지금 여기서 소급표가 있는 게 무권토 취취해 있는데 지금 하나가 취소야. 취소. 쓰지 말어 이제. 그런 거장 당연히 알면 되니까. 뭐 촌에서 온 것처럼 쓰는 거 아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문제의식을 지금 제공해주고 가는 거라고. 그래서 소급표가 인정되는 경우가 5개가 있어. 한번 읽어본다. 무권토 취취해. 그러면 나머지는 소급표가 있겠어 없겠어? 그 이후에는 소급표가 있다 나오잖아. 그러면 그 지문은 다 틀렸어. 이렇게. 지금 여러분 나봐. 지금 정신없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 나온 거 지금 가르쳐 드린 거야. 다시 한다. 계약을 미성년자 한 계약을 취소라는 말을 하면 무효가 되지. 근데 무효는 취소한 때부터 무효요,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무효야. 아, 쓰지 말으라니까. 봐봐. 쓰시오 하면 쓰고 썼으니까 이미. 그럼 취소의 정의를 이렇게 얘기해. 취소의 정의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효력을 또는 일단 유효인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해서 무효로 할 때 쓰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그러면 되는 거잖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요, 취소한 때부터 무효야. 처음부터 무효. 그러니까 취소는 처음부터 무효로 한다 그 말이야 지금. 그냥 오늘은 괜히 얘기했나 봐. 못 알아듣는 사람 눈빛이 막 그래. 그래서 일단 성립이 되고 나서 유효다 무효다 구별하고, 일단 계약이 체결되면 법적 상태는 몇 가지로 나눠져? 4가지. 계약이 성립되면. 다시 한번 유효 무효, 불확정 불확정 이렇게 나눠진다가 유효 무효 이렇게.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취소는 불확정적 유효를 또는 일단 유효를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확정적 무효로 한다는 말, 이게 취소라고. 그러면 이것과 이것은 다르지.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행위와 무효는 애초부터 무효다고. 누가 무효라고 해야 무효인 것이 아니고. 그러나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처음에는 유효요 무효요? 유효요. 이렇게 일단 유효. 이 정도만 아시면 된다 하시면 돼. 동의해? 됐네.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봐. 갑이 제한 능력자야. 제한 능력자. 응? 미성년자는 일단 취소할 수 있지. 근데 미성년자가 술도 또 잘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술도 잔뜩 들고 매매했어. 미성년자가 술 잔뜩 먹고 매매했다고. 그러면 여기서 술은 요 가보자. 되돌아가보자. 술은 다시 의사무능력.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할 때는 여러분들 자꾸 딴짓 하지 말고 내가 한 것만 외워와 그러면 되니까 후구 다니니까. 강의를 하면 요 성립요건 민법은 밥만 먹으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이유는 안 배우거든. 요 3가지 외우고 효력요건 외워봐. 그러고 효력요건이 잘못되면 무효 또는 취소가 된다 이렇게 기억해봐. 그러면 다 끝나는 거니까. 근데 그것도 안 되는 상태에서 무슨 반사회적 행위다 해봐 소용없다고 이런 거. 그럼 여기서 의사능력은 무효잖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보자. 의사능력이 제한능력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라 매매를 했다면, 요 매매는 한번 봐. 매매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말한다면 취소할 수 있고, 술만 놓고 본다면 무효 아니야. 그러므로 매매계약에는 무효 사유도 있고 취소 사유도 있어 없어? 그것을 밑에 양가로 2번을 봐. 다 같이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 그냥 이해만 하고 가자는 거예요. 무효인 행위에도 취소 사유가 있으면 취소해서 무효로 할 수도 있어. 그럼 자, 여기 봐. 여러분들은 무효인 행위도 취소가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다 그 말이야. 무효인 행위도 취소 사유가 존재하면 무효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기 양가로 2번에 좌측 날개 있지? 메모에 거기다가 양가로 2번에 좌측 날개에다가. 자, 무효인 행위도 여기에 만약에 취소 사유가 존재한다면 무효인 행위도 취소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써놓으면 돼. 취소가 가능하다 이렇게. 무효인 행위도. 이해 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책이 그 내용이야 지금. 여러분들이 써있는 교재 내용이 무효인 행위도 취소 사유가 존재하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그 내용이니까 그걸 이해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해 놓으면. 두 번째는 무효인 행위도 여기가 이렇게 써 채권자
취소권 이렇게. 무효인 행위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메모해 보셔. 이렇게 써. 그럼 지금부터 이제 이 무효인 행위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이걸 모르면 지금 이중매매를 몰라. 그래서 이중매매를 알기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이야. 그럼 이게 뭐냐면 이것을 또 다시 이렇게 해놓고 쓸 공간이 부족하지. 그래서 이렇게 써봐. 이렇게 해놓고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사회행위 취소권이다. 이런 말도 써요. 여기다가 밑줄 긋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또 뭐라고도 한다고? 사회행위 취소권. 이렇게 사회행위 취소권이라고 한다. 이 말이 뭐냐면 여기 그냥 이해하셔야 돼. 일단 이해해놓고 그러면 이 용어라는 낱말을 다음에 정확하게 또 그 인터넷 들어가서 네이버 찾지 말어. 그냥 이해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럼 갑이 채무자인데 A에게 1억을 줄 채무자예요. 채무자. 갑이 채무자. 그리고 A는 채권자지. 그럼 이 채권자는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빚을 갚지 않잖아. 그럼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해서 경매할 수 있어. 근데 이 갑이 요 토지를 하나 갖고 있는데 채권자에게 빚을 안 갚으면 채권자가 강제집행하는 것이 싫어서 이 을에게 매매를 한다거나 또는 증여를 한다거나 또는 헐값에 융자를 받아서 저당권을 설정한다든가 등등 행위를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 A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갑의 요 행위가 속임수에 의해서 채권자에게 피해를 줘. 그래서 속임수에 의해서 피해를 주는 행위를 사기에 의해서 기망에 의해서 피해를 주는 행위를 이것을 다 같이 사해 행위라고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강의할 때에 사회행위 취소권이다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써느냐면 사회행위 취소권 내가 이 얘기 했더니 받아 썼거든. 그래서 뭐라고 써냐면 사회행위 취소권 이렇게 써. 나중에 노트 검사를 해보면 뭐라고 써느냐면 다 같이 사회행위 취소권. 근데 내가 사회행위라고 해서 사해라고 그랬어. 근데 이렇게 써도 이렇게 써놓고 사슴이라고 해도 말이면 돼. 여러분들은 처음에는.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 봐. 여기 보라고. 눈이 왜 거기 있어? 여기 보라니까. 그럼 이 말은 뭐냐면 갑이 을에게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싸게 판다든가 공짜로 준다든가 담보로 제공해서 융자를 받는다든가 이런 행위는 A에게 피해를 주지. 그럼 A는 이 행위를 소송을 통해서 취소해. 판사님, 이 행위는 나의 채권을 해하는 행위이므로 취소해서 원상 회복시켜 주시오.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땅을 우리 등기부를 봤을 때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샀거든. 근데 사행이 취소당해서 쫄딱 망하는 사람들이 많아 사회에. 이건 어쩔 수 없어. 이런 것들은 이 사람을 보호해야 되니까. 이것을 한번 읽어본다. 사회행위 취소권, 채권자 취소권. 그러면 이 행위가 유효든 무효든 사회행위가 되면 취소할 수 있다. 이것이 판례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 이제 무효인 행위도, 자, 외워본다. 무효인 행위도 채취할 수 있다. 이렇게만 외워놓으면 돼. 무효인 행위도 사회행위 취소권 이렇게 나오면 괜찮은데 여러분들 시험은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는 채취 그러면 다 같이 채권자 취소. 그냥 이해하시면 되고 채권자 취소권은 이것은 금전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야. 금전 채권자.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은 내가 강의할 때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가 힘들면 결론만 알아도 돼. 그러면 무효인 행위도 채취한다 못한다 해버리면 돼. 애운다. 무효인 행위도 채취 있다. 그럼 이거 결론 모르고 쓰면 그거라도 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실력이 조금 부족해서 이런 상황을 이해 못하면 이거라도 결론을 외워야 되는데 그냥 결론만 외우면 되거든. 남들 알아듣는 척하고. 다시 한번 무효인 행위도 취소, 채취 있다 이렇게 외워놓으면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효인 행위도 철회할 수 있는가 문제가 생겨. 그래서 이 철회는 메모하셔. 철회는 언제 하는 거냐면 전에 하는 것이야. 전. 자, 여러분 전철 탔다. 이 철회라고 하는 것은 후에 하는 것이야. 전에 하는 것이야. 그래서 무효인 행위도 철회할 수 있는가 문제가 생겨. 근데 원칙은 안 돼.
왜냐하면 우리는 철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인 혈액이 생기기 전에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무효는 확정 무효이므로 무효인 것으로 정해졌으므로 확정적 무효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효력이 확정되었지 않아서 철회 못한다는 거야. 다만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는 상대적 무효는 제3자가 나타나기 전에는 아직 유효무효인지 제3자에게는 결정이 안 됐거든. 그래서 상대적 무효는 철회할 수 있다. 이것이 판례니까 그때 가서 공부하면 된다 이거야. 그래서 무효는 일단 철회한다, 철회 못한다. 철회 못해. 그 다음에 무효는 해지할 수 있는가? 그래서 해지는 유효한 계약을 지금부터 끝내자 할 때 쓰는 말이 해지거든. 그래서 무효인 행위는 해지한다, 해지 못한다. 해지 못한다. 이렇게 같이 외워놓으면 돼. 자, 무효인 행위는 자, 여러분들 취소할 수 있다. 채취 있다. 철회 없다. 해지 없다. 이렇게 외워놓으면 돼. 여기까지 됐나? 이것이 무효와 취소의 이중요다 해서 내가 설명해 줬고 이따가 다 전체 설명해 드린다고. 그 다음에 147페이지에 오른쪽에 무효의 효과 나오지? 무효의 효과는 여기 봐. 무효는 이행 전에는 무효인 행위니까 갑을 간에 예를 들어서 갑을 간에 매매 계약을 했을 때 이 매매가 무효라면 약속 지켜야 돼. 지킬 필요 없어. 필요 없지. 무효는 의사표시 헌대로 권리 변동이 안 생기니까. 근데 이행을 해버린 경우가 많아. 그럼 이행을 했다면 양 당사자가 누리는 이득이 원인 없이 누리는 이득이 되므로 부당이득이 돼버려. 다시 한번 무효는 이행 후에는 부당이득이 성립이 돼. 원인 없이 누리는 이득. 그래서 147페이지에 맨 위에 무효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당사자는 이행 전에는 이행할 필요 없고, 자 지금부터 네모쳐. 이행 후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네모쳐. 자, 정리. 무효인 행위에 기해서 이행했다면 그 이행된 부분은 부당이득이고 부당이득을 누리는 사람에게 다 내놓으시 할 수 있어. 다.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노름판에서 노름을 하도록 돈을 대여해 준 사람은 반환 청구 못한다. 그걸 들어봤나? 그것을 다 같이 불법 원인급여. 그래서 밑에 한번 봐. 다만 103조의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 지금 이게 어디냐면 지난주에 이거야 이게. 지난주에 반사회적 행위라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여기 지난주에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짓을 한 사람이 이행을 했다면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이것을 불법 원인급여다 이렇게 배웠던 것이야. 따라서 불법 원인급여는 확가 적타 어디에서만 생겨? 불법 원인급여는 타에서만 생긴다. 이걸 기억해야 돼. 타에서만 생긴다 이렇게. 따라서 147페이지에 오른쪽 날개에다 메모해. 오른쪽 날개에다가 메모하시고, 자, 목적에서 우리는 4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목적에서 4단계를 거쳐야 돼. 맨 밑에는 또 뭐가 있어야 돼? 확정 가능. 확정 가능해야 돼. 그 다음에 이행 가능, 그 다음에 적법, 그 다음에 타당. 그럼 여기서 적법하다. 여기서 강행복귀, 적법하지 않은 행위가 강행복귀 위반이거든. 어디? 그러면 자, 강행복귀 위반한 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 강행복귀에 반한 짓을 한 사람은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여기 오고 다르다 그 말이야 이게. 3층과 4층을 구별하라는 얘기야 이게. 강행복귀에 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적법하지 않은 행위를 한 사람이고, 여기는 타당성이 없는 짓을 한 사람과는 달라. 여기는 판례를 위반한 사람이고 여기는 법규를 위반한 사람이야. 그러므로 타당성이 없는 여기 반사회적 행위자는 반환 청구하지 여기서만 적용된다. 이거 외워줘야 되는 거야. 됐나? 따라서 지금 우리는 무효인 행위에 의해서 이행을 했다면 이행된 부분은 부당이득이고, 그리고 부당이득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다 청구할 수 있어. 근데 딱 한 사람, 그 사람이 반사회적 행위자만 반환 청구 못한다. 그것을 불법 원인급여다. 이게 지난주에 배웠던 거니까
아울러서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돼. 동의해? 그 다음에 무효인 행위에 의해서 손해배상 문제가 생기는가에 대하여 무효행위 자체에 기해서는 손해배상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하시면 돼. 그래서 밑에 판례 한번 봐. 밑에 판례. 자, 무효인 법률행위는 법률행위가 성립한 자체부터 당연히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이므로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를, 자, 지금부터 밑줄 그셔봐. 법률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밑줄 그셔봐. 법률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자, 여기 밑줄 그셔. 자,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하여도 법률 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는 없는 것이니 손배청은 없다 이렇게 나오지?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여기 봐. 무효인 행위 자체에 의해서는 손해배상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이거 기억해라 이 말이야. 무효인 행위 자체에 의해서는 원칙이 아무런 손해배상 문제가 안 생겨. 그리고 거기 뭐라고 됐냐면, 자, 내 해설해 드릴게 봐. 여러분 결론만 알면 되는데 그 판례 봐. 법률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인다. 여기다 밑에 봐. 법률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게 판례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러면 자,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 즉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자, 그럼 봐. 침해하는 것처럼 보인다. 밑줄을 그죠? 침해하는 것처럼 보인다. 밑줄. 그럼 이걸 반대 해석해봐. 침해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침해했어? 안 했어? 안 했다. 그런 뜻이야 이게. 그러므로 무효인 행위 자체에 의해서는 손배청 없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 동의해? 잘했네. 자, 무효인 행위 자체에 의해서는 손해배상 문제 생기지 않는다. 무효인 행위 자체에 의해서 이행했다면 부당이득이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반환 청구 못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반사회적 행위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딱 봐야 돼. 자, 무효인 행위 자체자, 확정 무효인 행위 자체에 의해서는 손배청 문제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배웠던 거 정리해봐. 확정 무효는 철회할 수 모르겠네. 나도. 확정 무효인 행위 자체에 의해서 해지한다 못한다? 못한다. 무효인 행위 자체에 의해서도 취소할 수 있다. 무효인 행위도 채권자 취소권 채취할 수. 지금 이거 배우잖아. 그런데 여기다가 목적에서 반사회적 행위인 경우 적용되냐 안 되냐 연습하는 거야 지금. 괜찮아. 이거 가지고 할 테니까. 그리고 이따가 이거 한 장 프린트 여러분 나눠드리면 집에 가서 책상에다 붙여놓고 카메라에다 사진 찍어놓고 계속 그것만 봐. 그러면 다 해결이 돼버리니까 이게 그림이 그려진 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달해주고자 해. 그래서 무효였을 때 이것이 적용되냐를 해결해야 지금 완벽하게 되는 건데 그 연습을 하는 거라고. 자, 그럼 다시 가보자. 불공정한 법률행위 뭐 이런 거 하려고 그러는 거라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책에 147페이지 갔더니 밑에 무효의 종류 나오나? 무효의 종류는 다 같이 절대 무효, 상대 무효. 그럼 여기 한번 봐, 수험생 여러분. 무효는 절대 무효, 무효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자, 참 여기에 절대 무효, 상대 무효 보여 안 보여 눈에? 안 보이잖아. 그래서 무효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확정 무효냐 불확정 무효 이렇게 구별하고 절대 무효, 상대 무효는 제3자가 나타났을 때 생기는 효력이야 이게. 절대 무효, 상대 무효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미안하지만 한 장만 넘겨보실까? 148페이지 봤더니 3번 봤더니 확정무효, 유동무효 나오나? 제목만 봐. 다시 한번 확정무효, 유동무효.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건 무슨 무효를 배워? 불확정무효를 유동무효라고 하거든. 그럼 유동무효를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야? 확정무효를 배우고 있는 중이야? 확정무효를 배우고 있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3번에다가 이렇게 메모하셔봐. 확정무효, 유동무효에다가 3번 오른쪽에다 메모하셔. 이렇게 써놓으면 여기서는 당사자 사이 이렇게 써. 당사자 사이에서. 당사자 사이에서 효력은 확정무효, 유동무효 이런 걸 정한다는 것이야. 우리는 지금 당사자 사이에서 이렇게 4가지가 정해져. 오케이? 그런데 이제 앞으로 넘겨서 넘겨봐. 무효의 종류에
절대무효, 상대무효 나오지? 거기 이렇게 메모하셔. 절대무효, 상대무효는 제3자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써야 돼. 제3자와의 관계에서. 설득됐나? 따라서 제3자가 없으면 절대무효다, 상대무효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없어. 쓸 필요도 없고. 따라서 자, 우리는 절대무효를 배우는 게 아니고 자, 무효에는 제3자가 나타났을 때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가 있는데 이미 배웠어. 상대적 무효는 무효가 상대방에게만 무효. 자, 다시 메모해봐.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는 따봐. 그러면 이제 상대적 무효는 딴 말 뜻이 무효의 효력이 누구에게나 무효요, 상대방에게만 무효야. 답이 나왔잖아. 그러면 절대적 무효는 무효의 효력이 누구에게나 미친다 그런 뜻이거든. 그런데 우리 민법은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의 구별이 누구에게나 무효로 다루어져야 하는 경우는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야.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무효로 다루어져야 돼.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서만 무효로 해서 당사자 사이에서만 적용될 때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무효가 되고 제3자에게는 유효로 다뤄줘도 괜찮지? 그런 건 상대적 무효라고 그래. 그런데 이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의 구별은 여기서 다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다 결정되는데 의사표시에서 무효가 되잖아. 그럼 이것은 상대적 무효가 돼. 목적에서 무효가 되면 여기는 절대적 무효가 된다 이 말이야. 당사자에서 무효가 되면 이것은 절대적 무효가 되는 이유가 내가 술 먹고 매매했는데 그러면 술 먹고 매매해서 막 돌아다니면 미친놈 땅을 산 사람은 그 사회에서 요 값이 의사무능력이야. 의사무능력. 그럼 의사무능력은 누구나 다 의사무능력자를 보호해야 돼. 값만 보호해줘야 돼. 그래서 여기서 무효는 사회와 깊은 관계가 있더라 이게. 여기는. 그래서 당사자와 목적에서 무효는 사회 질서 유지와 관계 있으므로 여기서 무효가 되면 무효의 효력이 절대적으로 가버려요. 그러나 여기는 의사표시는 지 혼자 실수했잖아. 지들이 거짓말했고 지 혼자 착오로 해서 이것은 두 사람에게만 영향이 미치므로 의사표시에서 무효는 그 무효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생길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제3자는 보호해야지. 그래서 의사표시에서 무효가 되면 상대적. 동의해? 목적에서 무효가 되면 어디로 가? 절대적. 당사자에서 무효가 되어도 이제 여기서 구별해버리는 거예요. 막 복잡하게 생각 말고 여기서 구별해줘야 돼. 자, 다시 한다.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는 자, 상대적 무효는 정의가 그 무효 효력이 누구에게나 적용돼? 상대방에게만 적용돼. 그래. 그럼 어디에서 무효가 생겨야 돼? 여기서는 의사표시에서 무효인 경우. 그러면 절대적 무효는 무효의 효력이 누구에게나 적용돼야지. 여기 사회질서 유지와 관계 있다고. 어디에서? 여기서는 당사자와 목적에서 무효가 되면 그것은 절대적 무효가 된다 하시면 돼. 동의해? 그러면 이제 이 절대적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라고 주장할 수. 그러니까 절대적이다 그 말은 누구에게나 무효로 적용되므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로 다루어져. 그러면 상대적 무효는 누구에게나 무효로 다루어져. 상대방에게만 무효로 다루어져. 그래서 해결했잖아 지금. 그러면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너와 나의 관계를 다른 사람에게 주장한다. 대항한다. 그래서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 매매가 의사표시 때문에 무효가 되었어. 그럼 의사표시 때문에 무효가 되면 이 무효는 누구에게나 무효요? 두 사람에게만 무효요. 그리고 병이 선이면 이게 뭘로 다뤄져 버려? 유효로 다뤄지는 무효를 상대적 무효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건 앞으로 배울 테니까 걱정 마셔. 자, 설득돼? 그래서 공부를 해보면 자, 우리는 확정 무효를 배우는데
무효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는 두 사람 사이에 무효가 되었을 때 그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는 절대적이 돼야 돼, 상대적이 돼야 돼. 무효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는 원칙이 절대적이야. 원칙이. 다만 교재를 읽다 보면 여러분들 자 앞으로 가보자. 81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81쪽에 미안한데 80페이지를 한번 보셔. 80페이지 봤더니 맨 위에 뭐라고 나와요? 그럼 여기서 봐. 의사표시에서 무효가 되면 이제는 배웠던 걸 뛰어넘어. 의사표시에서 무효가 되면 그 무효는 절이요 상이요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의사표시에서 무효이면.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81페이지를 한번 보자. 81페이지에 107조를 한번 보죠. 진의 아닌 의사표시. 이랑 여러분들 이 내용은 다 배웠어도 여러분들 한 번 배웠다고 아는 게 아니거든. 민법은 원이야 원.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서 다시 한 바퀴 돌아와야 완성이 돼. 그래서 그래서 거기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여기서 의사표시에서 지금 무효 사유를 배우거든. 그럼 여기서 일단 의사표시에서 무효 사유가 되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확정적 무효지만 제3자에 대해서는 절이요 상이요 상 2항 읽어본다. 2항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시작. 선의의 제3자에게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 여기서 의사표시에서 비진의 표시가 무효인 경우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이게 무효로 다루어져. 유효로 다루어져. 그런 걸 상대적 무효라고 한다 이 말이야. 선의의 제3자에게는 유효로 다루어지는 무효를 상대적 무효라고 불러. 오케이? 여기 한번 다시 읽어본다. 여기 봐. 갑이 비진의로 증여했어. 을에게. 비진의 표시로 거짓말로 증여했다고. 그럼 이 비진의 표시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는 무효인데 이게 비진의 표시가 상대방이 갑의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는 무효야 지금. 근데 전항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 뜻이 뭐냐면 을의 등기를 믿고 거래한 병에게는 병이 선이냐 악이냐 달라지는데 병에게는 선이면 뭘로 다뤄주고 이게 유효 무효가 아니야 시방. 그 문제가 아니라 두 사람 사이의 무효인 경우 그 무효는 두 사람 사이의 무효야. 지금 이거 갖고 해. 요거 두 사람 사이의 행위를 물어보는 게 아니야. 여기는 무효지만 병이 선이면 이게 뭘로 다뤄져? 유효. 악이면 무효로 다룬다. 그 뜻이야 이게. 여기 유효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시방. 두 사람 사이의 무효는 병이 선이면 유효로 악이면 무효로 다뤄진다 이 말이야. 따라서 봐봐. 눈치를 잘 봐. 두 사람 사이에서는 무효지만 누구에게나 무효로 다루어져. 제3자에게는 유효로 다뤄질 수도 있어. 그런 걸 상대적 무효라고 한다 하시면 돼. 근데 그 상대적 무효는 어디에서 생겨? 의사표시에서 상대적 무효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 괜찮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구별만 하면 돼. 다시 한번 가보자. 그러면 여러분들 책에 미안한데 69페이지를 한번 가보자. 69페이지 갔더니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나오거든. 조문에. 한번 읽어본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시작.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여기 봐. 현저하게 목적에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를 한다 그랬거든. 그럼 그 무효는 제3자가 나타나면 절대적 무효겠어? 상대적 무효겠어? 그래서 제3자 보호 규정이 없지 여기는. 아까 전항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그런 단서가 없잖아. 그러면 이걸 절대적 무효라고 그래. 그래서 메모해봐. 무효에다가 무효해놓고 그 불공정한 법률행위다 무효해놓고 그 무효는 상대적 무효요, 절대적 무효야. 절대적 무효. 그러면 앞으로 무효 사유가 많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그게 그때마다 절이요, 상이요 하면 여러분들도 모르잖아.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 81페이지로 한번 가봐. 뒤로. 81페이지 갔더니
여기는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지. 어? 근데 앞에는 전항의 무효는 손위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규정이 없지. 그것을 절대적 무효라고 그래. 없으면. 그러면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으면 상대적 무효. 동의해? 그러면 정리해보자. 다시 뒤로 가서 차이점을 조금씩 알아가. 조금씩 알아가는데 147페이지로 다시 가봐. 147페이지에 이제 점점 윤곽이 잡히네. 그러면 여러분 상대적 무효는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상대적 무효는 어디서 생긴다고 그랬어? 의사표시에서 생기지.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써놓으면 돼.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는 경우,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으면 상대적 무효가 되고 그런 규정이 없으면 절대적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따라서 민법은 원칙이 절대적 무효야. 원칙이. 민법은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다고 상대적 무효가 원칙이다고.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다 하시면 돼. 그럼 여기 어디 이제 무효를 공부하다 보면 자, 무효를 공부하다 보면 여기 절대적 무효나 상대적 무효가 나오거든. 어디 보자. 대리에서도 무효 사유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생기겠지. 어디 보면. 그러면 대리에서 요 부분에서 무효로 가면 그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되겠어? 상대적 무효가 되겠어? 응? 은지. 어디 의사표시에서 무효가 되면 무슨 무효로 간다? 여기서만 상대적 무효야. 다시. 조건에서도 무효가 되는 경우 있겠지. 아직 안 배웠지만. 그러면 조건에서 무효가 되면 그 무효는 절 익었어? 상 익었어? 박수. 그렇게 해서 쉬었다 공부하자고요. 볼 수 있어야 돼, 이 과정이. 여러분들이 나봐. 절대적 무효나 상대적 무효나 애워갖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항상 여러분들은 암기해서 그 암기 내용을 응용해서 적용할 수 있어야 돼.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적용 단계가 여기요. 지금 여기 허도 못하고 있어. 자, 쉬었다 하죠.